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없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고, 다시 형상화 잊지 말아야 되고 뭐가 해야 된다 그랬니? 제목. 그렇지. 제목을 봤더니 뭐니? 끝이야. 그 다음에 누구 찾아야 되니? 이걸 듣고 와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 듣고 오세요. 자, 여기 이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학은 빨리빨리. 예술. 기계적이다. 예술이야. 예술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어떻게 하는 거? 구체화, 형상화하는 거 잘했어요. 형상화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날려? 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 봐봐. 뭐야 지금? 상황에 따른 반응을 찾아야지 뭘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시라는 것은 시를 시답게 만들어주는 당연히 표현상 특징이 출제가 될 수 있고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숨어있는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화된 것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저는 이 훈련이 열심히 되면은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다른 시도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 있어야 다른 어떤 시의 문제를 풀어도 안 틀립니다. 제가 숙제를 하는 친구가 몇 명 없어서 자세히 봤는데 잘하더라고. 숙제하는 잘하더라. 자, 제발 니네 숙제 좀 다 하는 게 소원이야. 나 진짜. 니네 다 하면 뭐 소원 들어줄게. 내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맛있는 거 못 사줘서 그러는데 응? 칭찬 스티커 줄까 니네도? 포도 모양. 미치겠네. 포도 모양 그지? 사과나무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찾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의 유형은 뭡니까? 보기는 왜 주는 거라고 했죠?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얘들아, 그러면 보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비문학과 달리 문학은 출제자의 의도를 지문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담아내고 출제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출제자의 기준을 여러분한테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주어진 그 기준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작품에 가지고 가서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보기 문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가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작품을 왜 주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뭐가 있어. 공통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는 거야. 얘들아, 비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니? 공통적 속성이 있어야 비교를 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렇잖아.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가 비교가 되는 이유는 뭐야? 흡이 맞기 때문이야. 그치? 선생님하고 이효리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네. 선생님하고 이효리요? 이렇게 되잖아. 뭐가 없어? 공통적 속성이 없어. 인류라는 거 외에는 뭐 딱히, 그치? 그래.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작품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런 거. 그지? 응. 이렇게 작품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또 나왔네.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니? 얘하고 얘가 뭔가 공통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차이라고 할지라도 차이라는 것도 뭔가 같이 범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차이도 볼 수 있는 거야. 전혀 생뚱맞은 거 갖다 줄 수 없어.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뭡니까? 이바프죠, 이바파. 뭐예요? 표현상 특징 문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의 문제가 1번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1번에 나옵니다. 내신이라고 다를까요? 내신에서도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시적화자의 인식이 이 시와 유사한 것.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선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 주는 거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당황해서 이걸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유사한 건지, 정서가 유사한 건지, 표현상 특징이 유사한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적화자의 인식이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럼 이 시는 어떤 인식이 드러나는 시라는 얘기겠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D에 대한 성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의 구분,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A, B, C, D.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아는 것, 적절하지 않은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시를 보는데 분석이 잘 안 된다.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힌트가 될 수 있어. 내가 진짜 도저히 시 분석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얘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지막. 자, 보기의 꽃과 이 시의 꽃의 차이를 무엇인지 보래. 꽃이라는 공통적인 뭘 갖고 있어? 예, 시어를 가지고 있네요. 시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엄청난 설명들이 들어있지만 보통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니? 이거랑 똑같이 여기 설명돼 있는 거 똑같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들어가면서 아, 요렇게 설명한다고? 요걸 읽듯이?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네. 제목이 뭐니? 꽃이야. 꽃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목 중요하겠어요. 제목에 뭐가 들어있어요? 함축적 의미가 당연히 담겨있어요. 주요 소재거나 시적 상황이거나 그죠? 뭔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소재인가 봐요. 자, 김춘수라는 시인은 되게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이 시인 자체를 공부시키는 걸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시인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어서 시인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잘 안 하는데 몇 명의 시인 정도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인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은요, 어떤 거냐면 본질을, 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인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를 분석하실 때 이거를 시험 문제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은 시를 진짜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도 읽어보고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런 거 밑줄 친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지. 한번 보는 거야, 자기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보는 거야.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지나지 않았대.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더니 변화가 됐어. 변화가 일어났지.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방송반응 학생 같죠? 그죠? 뻥 터졌어. 자,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텐데 시를 천천히,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천천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선생님이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뭔가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 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분석할 때, 숙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황을 찾아야 돼. 무슨 상황인지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그 반응은 주로 정서나 태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한 어떤 단서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단서가 뭐였어요? 서술, 수식어 이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안에서 내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서술어지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얘들아 서술어를 잘 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느낌이니 부정적인 거니? 부정. 그치?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들리지 않니? 하나의 그냥 일개 무슨 평범하게 지나지 않았지. 그치?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 아닐 수 있겠다 얘들아. 그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 계속 이게 나오네. 이름을 불러주네. 그치? 서술어도 잘 보라고 했습니다. 불러줬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대? 꽃이 되었대. 변화가 일어났네. 그치? 너를 뭐하라 그랬니? 상황 파악하랬어. 여기서 무슨 뜻인지는 지금 하나도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아 이거 보지 마. 그냥 보는 거야. 시를 이제 감상해보자는 거야. 불러줬더니 즉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했더니 아 뭐가 됐어? 하나의 몸짓에서 그렇지 꽃이 되었어. 마이너스에서 뭔가 좋은 게 된 것 같아.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숨어있는 뜻. 시험의 형식적으로 뭘 찾아야 돼? 하나의 몸짓은 뭘 말하는 거고 이름을 부르는 행동하는 건 뭘 말하는 거고 꽃은 뭘 말하는 걸까?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왜 빛깔과 향기라고 했을까? 그렇지. 여기서 지금 내가 상징하고 있는 소재가 내가 갖다 쓴 소재가 뭐야? 형상학에서 갖다 쓴 소재가 꽃이잖아. 그럼 꽃이 뭐야? 속성이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각각의 꽃은 고유의 색깔과 빛깔로서 뭐를 드러내?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그러니까 꽃에 있어서 향기와 빛깔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이고 존재가치 아니겠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꽃의 속성을 연구해 봤을 때 이 빛깔과 향기라는 건 뭐야? 개성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겠지. 본질적인 그 무엇이 썸띵이겠지. 그 무엇이겠지. 그치? 거기까지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 자, 서술은 뭐라고 했어? 나의 이름을 불러달래. 또 무슨 행위가 나왔어?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따로 나왔어. 우리가 좀 줄여서 호명이라고 할 때 호명이라고.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대? 꽃이 되고 싶대.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그치?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넘어가 볼게. 선생님 한 번 더 갈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뭐가 되고 싶대? 무엇이 되고 싶대? 되고 싶다. 뭐가 서술어 봐야지, 서술어. 서술어 봐야지. 그러면 이 서술어가 뭐야? 되고 싶다잖아. 그럼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자, 그러면서 아까는 뭐였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고 나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에게 가서 뭐가 되고 싶다고 했어. 일방적인 통행이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여기서는 뭐래?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뭐야 이게? 서로. 뭐가 되고 싶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여기까지만 선생님 설명했어. 지금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시는 연애시로 좀 오해를 해. 잘못 들었는데 연애시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인스타그램을 하기 전에 얘네들 싸이월드?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보면은 이런 구절을 갖다가 사랑시로 오해하고 써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얘는 사랑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되게 이상한 거잖아. 나는 너의 이름을 불러줘 놓고 그 이름을 불러줘 놓고 나는 다른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걸 왜 양다리니 뭐니 이거 이상한 삼각관계나 그게 아니야.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힌트가 안 잡히지. 힌트가 안 잡힐 때 선생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주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힌트가 될 만한 게 문제 중에서 3번. 그렇지, 3번 문제가 있어. 지금 이제 위급 상황에서 쓰는 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니? 3번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오니? 몸짓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의미를 부여받았대. 그치? 존재가 지닌 본질이래. 서로 본질을 인식하기 전이래. 진정한 관계 형성이래. 힌트지. 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라는 건 뭐구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구나. 알아봐주는 행위구나. 본질을 알아봐주는 행위구나. 자, 이제 모든 실마리가 싹 풀리지. 이거 하나 때문에. 자, 가서 볼게요, 다시. 다 지웠으니까 선생님 다시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알겠죠? 자,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있어. 그 존재들이 있는데 서로를 알아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야. 그냥 각각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였어. 무의미한 존재. 맞죠?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이 명령, 이름을 부르는 행위, 명령을 하는 행위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배웠고 인식을 하는 거야. 거기에 너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행위라는 거야. 그지?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대.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내가 그를 알아봐 준 것처럼,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나에게 어떻게?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게 뭐야?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게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에 맞게? 나의 본질, 개성,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특색 이런 것들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대. 꽃이 뭐라고요? 의미 있는 존재. 누구한테 의미 있는 존재야? 그에게. 왜? 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불렀잖아. 부르는 게 뭔데? 의미를 부여. 이름이 뭐예요? 진짜 시험 범위잖아요. 저 진짜요. 이해됐어요? 이 시 이거 학교에서 나왔어요? 네, 했어요. 그럼 이해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뭔데요? 인식하는 거야.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거잖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야? 유나야. 네가 유나라는 걸 아는 거잖아. 그리고 더 가깝다는 거. 너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건 너에 대해서, 너의 가치에 대해서, 너의 개성과 너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너는 의미 있는 존재인 거잖아 나한테. 그치? 그런 과정이야 인간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건 인간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야. 우리들은 모두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뭐야? 일방적인 거였죠. 서로를 근데 이제 뭐야?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 되고 싶대. 그 무엇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호 의미가 확대됐죠. 확장돼서 상호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있어요. 눈짓 중요합니다. 자, 원래 뭐였어요? 몸짓이었어. 이름을 불러주니까 걔가 뭐가 됐어? 꽃이 됐어. 근데 이것이 서로 의미한 존재가 돼서 뭐가 됐어? 하나의 눈짓이 됐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의 몸짓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몸짓. 여기 나오지?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식하기 전 그는 무의미한 사물 중에 하나였다. 하나의 몸짓이란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막연한 상태를 말한다. 이연에서 내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를 때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사면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싶은 근원적 열망이 나타나 있다. 나의 본질을 인식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 본질이라는 건 뭐야? 나만 갖고 있는 건 뭐야? 나만 갖고 있는 거. 이거지 이거. 빛깔과 향기.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진짜 잘 나와요. 이 빛깔과 향기. 나만의 개성이잖아. 그치? 그런 건데 사연에 가서 중요합니다.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별표 우리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로. 나와 그가 각각 고립되고 일방적으로만 소통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 공존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인 탐구를 한다고 해서 이 본질적 탐구 맞죠? 존재의 본질 구현. 그러면 이런 시를 왜 쓴 거야? 이건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걸 누구나 되고 싶어한다는 반응이 벌써 소망이야.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어요? 네.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OX O 그죠?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뭐뭐 다, 뭐뭐한 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렇게 끝나죠. 은율과 은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름을 부르기 명명의 의미 너무 중요하죠. 명명의 의미가 뭐니? 유나가 말해봐. 알아봐주는 거? 알아보시는 거? 사람. 맞아.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알아봐준다는 게 이제 한자로 인식하는 거죠. 알아봐주는 거. 그게 되면 진정한 관계. 우리가 친구 사귀는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간이 서로 무의미한 존재잖아. 지나가는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교실에 키우는 거 앉아가는 이렇게 선생님도 이거 같이 얻어먹어가면서 쟤는 누굴까 서로 이름을 알아가고 쟤는 뭘 좋아하고 쟤는 대답을 잘하고 쟤는 숙제를 맨날 잘 해오는 애. 쟤네 학교는 프린트 왕창 주는 애. 뭐 이런 거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 그치?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게 꽃이다. 시적화자 이거 중요하죠? 이름 부르기 전에 의미 없는 존재였다가 명명행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됐고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 눈짓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거 말한 거 아니야? 너 라디오 같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 아니야? 이거 안 배웠어? 이거 같이 잘 나오는데 패러디.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잘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 그럼 너? 이거? 꽃을 위한 소식? 그래? 나 촬영 좀 같이 배웠다며? 네. 그리고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 이럴 수가 있나?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망을 간절히 얼마나는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딩동댕. 자연어를 활용하여 끝꽃. 자연어를 활용했니? 네. 꽃. 관념적 내용을 제시하고 완전 관념이지. 관념이라는 건 뭐야?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 뭐야? 본질. 존재의 탐구. 이거 뭐야? 실체가 있어? 진짜 관념의 끝판왕이지. 관념적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어? 꽃이라는 자연어를 가져왔죠. 의미 있는 존재. 이런 거 다 관념이잖아요.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시 어려워요, 여기서. 자,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체험한 거예요? 아니요. 꽃을 막 이름 불러주고 막 그랬어? 아니지, 다 4번이에요. 말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반복과 변화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떤 게 반복이니? 반복은 계속 되고 있고 변화는 뭐니? 여기 보면은 구절이 막 꽃이 되었다 그랬다가 무엇이 되고 싶다. 꽃이 되었다가 되고 싶다 그랬다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랬다가 하나의 몸짓이었다가 하나의 눈짓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변주를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시적화자의 인식이 이 시와 가장 유사한 거는 답 몇 번일까요? 이거 어려웠을 텐데. 오렌지도 많이 나오는데 같이 안 나와? 패러디니까 아니겠다. 패러디는 라디오를 같이 사랑을 크고 수 있다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궁금하네 갑자기. 이거 어려웠지? 네. 그치? 일단은 그러면 아닌 거 먼저 찾아보자. 자, 결국 인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른 반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존재의 본질을 인식해가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치?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일단 무슨 법이 쓰였니? 하이요? 하이도 눈이 살아있으니까. 상상도 못했네. 얘들아, 눈은 살아있는데 눈이 구체화됐지? 네.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 근데 그게 더 구체화됐지? 마당에 떨어진 눈. 이렇게 정보가 점점 더해져. 더 구체화돼. 이거 무슨 법이야? 점점 쌓이고 있잖아. 그치?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눈이 살아있대.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그러니까 뭔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억압된 현실 속에서 부정적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의미 같잖아요. 근데 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기서 긍정일 거 같니? 부정일 거 같니? 살아있다. 야,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건데 살아있다 그러면 갑자기 공포영화지. 좀비도 아니고. 그치? 조선 고마사도 아니고. 아니면 안 되는데 조선 고마사? 자꾸 걸려주네. 얘들아, 여기는 원래 뭐냐면 정의롭고 순수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한테 시련이 주어지고 그래도 뭐야 살아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무슨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구현하고 뭐 존재를 인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2번은 얘들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나왔잖아. 상황 나왔잖아. 혜원아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이름이 부서졌고 헤어졌대. 그치?
그럼 상황이 뭘까? 처음부터 대답하기 좀 그런가? 예단보가 도와주세요. 민주. 어떤 상황이야? 너무 쉽잖아. 선생님 수시거나 허수로 보냈잖아. 죽었지. 거기까지 어떻게 알았지? 일단 헤어졌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대단한데? 일단 헤어졌어. 맞니? 근데 부서졌대. 그치? 그러더니 불러도 주인이 없대요. 뭐야? 사별이지. 사별까지 못 찾더라도 이별인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별인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이별이 없잖아. 이별의 상황 아니잖아. 그러더니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 그래. 얼마나 슬프면 부르다가 내가 죽겠어.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초혼이에요. 초혼. 혼을 부르는 거니까 사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신비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뭐하고 있니? 처음 손을 쉬지만 찾아내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잖아. 네. 그치? 결국은 그거야. 너도 지금 외부지문 나오겠지만 방법은 없어.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계속 국어가 기본 실력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어력이 결국 내신이 수능처럼 되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자, 볼게요. 이거는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하는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자화상. 제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자화상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들은 보통 대부분 자기만 써. 자기 성찰 아닙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려다.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애비는 종이었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 성분이 되게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천치를 읽고 가고. 그러니까 다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그렇지만 난 어떻게 하겠다?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가 반응이잖아. 부정적 현실이지만 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굴복하겠다는 거니? 극복하겠다는 거지. 얘들아 잘 봐. 재밌는 거는 공부도 있잖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서 요령이 생긴다니까? 느끼지 않니?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오잖아. 맨날. 부정적 현실에서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야 돼. 알았지? 아니, 노래 하나 만들까? 자, 가보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수식어 보세요.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데요. 수식어 보세요. 플러스대요, 마이너스대요. 부정적 상황입니다.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얘 뭐하고 있니? 잃어버린 걸 찾고 있네. 전혀 상관없지. 자, 얘는 제목이 길이야. 윤동주야.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자기 완성, 자아의 분열, 자아의 찾기. 뭐야? 다음 저쪽에 누가 남아있어? 내가 남아있어. 난 여기 있는데? 자아 분열. 여기 있는 자와 저기 있는 자. 내가 헤매고 있다는 건, 내가 찾고 있다는 거는 그 찾는 자는 좋은 자, 나쁜 자. 좋은 자. 다음 저쪽에 있는 게 이상적 자. 여기 있는 내가 현실적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그냥 70점, 뭐 60점을 맞으면 돼. 뭐 70점이면 난 만족해. 그런 친구라면은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게 좀 양이 더 많이 담는 거죠, 사실은. 더 멀리 보고 가는 거긴 해요. 알겠죠? 안 담으셔서 그렇지. 전 통을 크게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텅텅 비어있어서 그렇지 담아주세요. 알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시가 이렇다니까? 상상하고 있는 걸 거야, 그치? 그치?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이런 말을 계속 왜 하냐는 거야. 이대로의 오렌지. 그치?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 오렌지 그 자체. 그치? 그럼 뭐야 지금? 오렌지 선정이야?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야 뭐야?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뭐야? 오렌지는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본질 아니니 본질? 본질이야 얘는. 본질인데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서로 뭐 하는 거니?
서로 뭐 하는 거야? 눈싸움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대. 서로 뭐 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름을 부른다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보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시인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 시인이 무슨 말 하려고 했는 건지를 막 빼들어서 들어가서 막 집요하게 파내야 돼. 그래야 늘어. 알겠지? 시를 하나만 해도 제발 부탁인데 하나만 해도 좋은데 제발 집중해서 알겠죠?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A에서 몸짓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렇죠? B에서 꽃은 이름을 불러주기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다. C에서의 빛과 가기는 나라는 존재를 지닌 나라는 존재가 지닌 본질이다. D에서의 눈짓은 서로의 본질을 인식하기 전의 상태다. 눈짓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 보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했어. 외울 필요가 없어. 안 외웠어도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예를 들자면 말이야. 니네가 모든 작품을 외워서 시험을 볼 수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걸 분석할 줄 알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어. 얘들아 제발 수식어와 서술에 집중해.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근데 봐봐. 뭐라고 그랬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대.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야. 되고 싶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안 좋아요. 인식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 땡. 안 배워서도 볼 수 있는 문제잖아. A와 D를 통해 나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외운다고.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거나 그러면. 근데 외우더라도 외우는 거 좋아. 시험 전에는 이제 익숙하게 해야지. 자꾸 봐야지. 근데 이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는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그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울겠어.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진짜. 얘들아, 나야 지금. 알겠니?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야. 자, 제목이 뭐야? 꽃을 위한 것이야. 저 앞에서 지금 꽃을 실컷 봤지만 여기에 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를 일이야. 뭐가 정해? 상황이 정해.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해?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서 내가 분석해야 돼. 찾아내야 돼. 해볼게요. 나왔어요. 시적 화자 대목이죠? 시방이 뭐예요? 지금 시방 뭐 이런 용 아니야? 지금 방언이에요. 방언. 나는 지금. 자, 지금. 얘들아 뭐가 나왔어? 수식어가 나왔어. 위험한 짐승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왠지 나쁜 거 같지? 나의 승이 닿으면 서술어. 뭐가 된대? 어둠이 된대. 까마득한 어둠. 심지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안 좋은 존재네. 까지 파악되시지? 처음 봤지만.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얘들아 봐봐.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나는 존재.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가 봐. 어떻게 존재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이 된 거야. 존재의 가치를 찾은 거야. 본질을 인식한 거야. 아는 거 같지?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뭐?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 거야. 이름이 없다라는 건 앞에 시와 뭐와 유사하고 왔니? 앞에 시에서 뭐와 유사하고 왔니? 이름이 없다. 그냥 하나의 몸짓을 지나자는 그 상태인 거 같죠? 몸짓인 거야. 자, 눈시울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눈시울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눈시울이 왜 젖어들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새 운대. 자, 불을 밝히고 서술어잖아요? 그죠? 불을 밝힌다는 건 뭘까 잘 봐야 되겠지 이제. 자, 확실한 건 부정적 상황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둠의 이미지를 왜 좋아해? 수연아, 너 그렇게 차가운이었어? 얘들아, 어메이징 살아있어. 고맙다. 얘들아, 그렇게 부정적 상황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한대? 왜 불을 밝힌다고 했을까? 앞에 부정적 상황이 어둠으로 묘사돼 있잖니 지금. 그러니까 불을 밝힌다는 건 어떻게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것을? 뭔가 극복해보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의미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한밤에 운대.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심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니, 모르겠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좀 좋은 행위를 했잖아. 근데 왜 울고 있지? 이제 볼게. 나의 울음은 이제 울다가 울음이 된 거잖아. 울음이 어떻게 됐대? 차츰. 아닌가 돌괴바람이 돼요.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뭐가 됐어? 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부정적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에서 뭐지? 얘가 뭐였어? 불을 밝히니까 행위를 했더니 긍정의 상황이 됐지. 금이 됐네. 자,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파악을 지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얼굴을 가렸다는 건 아직 미처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잘 모를 건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지? 연결할 이유가 있으니까 연결을 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게 뭐였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행위가 포인트였잖아. 그럼 그거랑 연결을 시켜보자. 그러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기 전인 거겠지.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전인 거지, 얘는. 아직. 자, 그런 다음에 불을 밝힌다는 건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지. 막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인 거. 존재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뭐랑 비슷한 거니? 앞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됐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됐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됐지. 여기서 뭐? 불을 밝히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치? 까마득한 어둠이야. 아니 모르겠어. 얘는 이름도 없어. 그래서 본질의 가치를 인식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데 난 이제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야? 불을 밝혀볼 거야. 근데 쉬워? 쉽지가 않아. 어려운 과정이 있지? 울음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힘들어서 우는 걸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걸 수도 있고 어려워서 우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 이번 결과가 울음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거야. 될 것이다. 이제 아직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치? 계속 하겠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본질을 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꽃의 차이가 뭘까? 그럼 알 수 있지. 이 시에서 꽃은 뭐야? 본질을 드러낸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고 얘는 아직 미지의 존재고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야. 다가가면은 까마득고 어둠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시 재밌죠? 납작납작 할게요. 잠깐 쉴까? 몇 시? 벌써 5시 1분인데? 안 쉬어도 되죠? 어때? 어때? 우리 고2인데. 태어나 괜찮아? 태어나 어렵지? 그치? 이거 설명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네가 영상을 안 봐가지고 다시 영상을 한번 좀 보세요. 자, 납작납작 갈게요. 잠깐만, 납작납작 국수. 국수 손 들어봐, 국수. 납작납작? 둘 다 되네. 근데 아직 안 한 게 국수. 납작납작? 국수는 했어? 국수는 확실히 들어간 거네. 국수. 어렵지, 국수. 안 어려워? 태양이 어려웠어요, 국수 배울 때? 괜찮았어요? 아니, 뛰어난 학생이 늦네. 질문해야지. 왜? 지치있지? 네. 이거 되게 민망해. 애들이 되게 웃겨. 자, 국수. 맞지? 시 제목이 28 같다, 그치? 왜? 나 그냥 얘기한 거야. 오해하지 말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웃을 일 없을 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뭐야? 화자에 대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잖아. 중요하다고 했죠?
이시 나타난 전경을 3분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얘가 상선적 시들이 많아서 그래요. 백석시가. 그렇죠. 이게 많고요. 전경을 3분으로 바꿔 표현한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장르 변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3분으로 바꾸어 표현했을 때 어떤 것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기는 이시 나타난 이시를 3분으로 바꾼 거잖아. 차이가 이제 여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시에서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이거는. 시험 문제.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은 시험 문제입니다. 국수에 대해서 토익까지 해야 돼? 국수에 대해서 토익해야 되는 거야. 제목이 국수고, 제목이 국수를 하면 국수가 되게 중요한 소재란 얘기고, 국수의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이 그랬던 얘기죠. 자, 이 시를 제대로 한 수업 장면이다. 빈칸에 들어간 적절한 말은 이 직전 얘기를 쓰시오. 공유, 유대론을 포함했을 것. 자, 서술형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이런 거. 혹시 이 정도 수준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학교? 냈던 거 같아? 이런 거? 서술형이 안 나왔어서. 아, 서술형이 아예 안 나왔어, 1학년 때? 네. 이번에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 손들어보세요. 아니, 방금 되게 놀라지 않았어요? 서술형 안 나왔다니까 되게 그게 다 하나 계속 안 나왔어요. 1년 내내? 네. 수행평가로 되시겠구나. 네. 이번에 수행평가 줄일걸? 네. 서술형 안 낸대 그래도? 아, 서술형 나와요. 그치 그렇게 될 거야. 서술형 기준이 있거든. 서술형과 수행평가의 비중 합쳐가지고 40%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2형과 3년에는 무엇을 무엇인가라는 의문형의 구문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힌트가 될 수 있죠. 너희들 눈에 안 보였을 수 있는데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의문형 구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1차적으로 국수의 맛과 멋을 강조한대. 그리고 이 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무엇을 강조한대. 자, 이거는 지금 국수라는 시는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이 백석시에 대한 특징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를 분석할 때는 공통적으로는 다 똑같아. 그거 제목 누구 찾아? 화자를 찾고 화자를 뭘 찾아? 상황. 얘가 어디 있지? 하나의 구체화된 세트장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 뭘 보고 있지? 뭘 관찰하고 있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있지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도록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난다고. 누나 복 많이 받아. 차은우 같은 남자친구 생겨라. 이러면 또 이제 차은우 별로인데 너 차은우 별로지? 내가 귀신이네 귀신. 자 볼게요. 백석이라는 시인은 잘생긴 시인이에요.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막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책색이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요.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상상해봐.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기였니? 어떤 시기야? 어떤 시기니? 얘들아 잊었니? 그 순간을? 일제강점기는 뭐니? 무슨 시기야? 중요한 시기야? 이거 말할 수 없죠.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혹시? 네. 대학 가시면 꼭 보세요. 저 그거 진짜 울면서 봤거든요. 엄청 울면서 봤어요. 자, 근데 일제강점기 시는 정말 일제강점기 시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통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들이에요? 어감, 부정적 현실, 그것에서의 갈등, 자아의 분열, 그치? 반성적 태도, 극복의 의지, 그치?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백석시 작품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뭐가 파괴됐을까요? 일상. 그죠? 일상이 완전 파괴됐겠죠. 공동체라는 게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민족의 공동체라는 거죠. 회복을 소망해요. 근데 지금 봐봐. 진짜 추상적인 말 아니?
그죠? 파괴된 어떤 민족의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시들이 많았다면 이 백석의 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훈훈해집니다. 뭐야? 저 살만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아니야. 뭐야? 지금은 없는, 부재하는, 지금은 파괴돼버린 뭐야? 민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그것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고 그 시절로 돌아오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드러내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당연히 분위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백석씨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휘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안 어렵다고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산에새가 볼로 나를 먹이고 누구덩이 토끼가 저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 무슨 반가운 곳이 없나 보다. 한간 애동들은 어둡도록 꼰사랑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에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고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평안북도 출신. 평안북도. 여기는 그래서 방언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방언 자체에 뭐 포커스를 맞추는 선생님이 계실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범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막 물어보는 시험은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 또 국어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범위가 많다는 건 결국 중요한 부분만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죠. 수능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장점입니다. 해볼게요. 자, 너무 많이 해왔네요. 자, 제목은 국수고요. 눈이 많이 와서 자, 뭐가 나왔어? 배경. 배경은 뭐예요? 계절. 계절이 언제야? 겨울입니다. 산에새라는 건 산에새, 산새. 벌로 나를 먹이고 벌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내려와서 먹는다는 얘기야. 너무 눈이 많이 나오니까. 눈구덩이에 토끼가 막 빠질 정도야. 토끼가. 눈이 정말 많이 온 거야. 그럼 뭐야?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내가 예전에 내가 살았던 고향에서의 추억을 막 떠올리는 거야. 옛날에 눈이 진짜 많이 오면은 새들이 산을 잊지를 못하고 다 우리 마을로 내려왔잖아. 토끼들이 완전한 구덩이에 빠지고 살았잖아. 우리 그런 날 뭐였어? 국수 먹은 거야. 근데 국수 먹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해?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랬어. 이게 중요하겠죠? 반가운 것 플러스 마이너스. 뭐래? 오는 것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표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 이때 이것은 뭐야? 국수야. 그런데 이걸 왜 반가운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 안에 담겨있는 거는 단순한 국수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의 기호식품인 거야?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추상적으로 파괴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구체적 상황의 주요 소재가 국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 고향의 어떤 우리 민족 공동체의 그 고유의 끈끈함과 온기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추억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가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막뭐 풍족하게 자라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시골에서 진짜 먹을 거 없고 그럴 때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지금도 맛있는데 그치? 밀가루 정도인데 진짜 면준도 자, 한간 애동들은 한간 애들 어둡도록 꽁사냥을 하고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게 뭐지? 겨울에 추운 겨울에 풍경 그 당시 추웠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꽁사냥을 하고 그 꽁을 집어넣어서 꽁고기를 그려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꽁사냥해서 꽁고기 넣거든. 가난한 엄매, 자 수식어 보세요. 가난했어.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자, 가재미는 뭐예요? 김치예요, 김치. 지금으로 치면 김치예요. 김치창. 뭐 넣으려고? 봐봐, 들어가는 게 막 특별해? 그죠? 일상에서 그냥 가난했지만 그냥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거기에 있는 정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온기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왜? 국수 먹는 일로 들떠있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로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무슨 마을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 안에서도 그런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진짜 문을 열고 살았어 앞집이랑. 그래서 엄마 없으면 엄마 여기 계세요? 엄마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 네. 앉아가지고 막 저녁 먹고 뭐 밥까지 먹였어 엄마가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맨날 싸다 주고 막 옆집에서 사다 주고 그런 온기를 느끼시면 돼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게 뭐야? 시험 문제지 시험 문제. 이건 오는 거야.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이런 말이 얼마나 어렵니?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역 은대기 예대가리 같은 얘들아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진짜 너무한 선생님이야. 이건 뭐냐? 양지 바른 곳에 모퉁이 응달에 언저리 가장자리에 백탈박채 이런 거. 그러니까 밭에서 이게 다 밭이야 그냥. 알겠니? 밭에서 하룻밤 뽀얀 김 속에 접시 귀 소리를 부리고 뿌연 부엌에 삼멍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게 뭐게? 여기 중요하죠. 자, 이거 배웠잖아. 예상고 대답해봐. 뭘 묘사하고 있는 거야?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타국해가지고 반죽을 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분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국수 뽑아내는 기계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이걸 타고 온대. 얼마나 신기해. 밭에서부터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타고 오는 거예요. 다정다감하죠 느낌이.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 이것은 또 나오네. 자,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여기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길어 지금. 점점 길어진 거 보이세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은 이것하고 오는 것이다. 국수의 생성 과정.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깜짝 놀랐네. 자, 봐봐.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부터. 옛날에 이걸 왜 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 아까 뭐라고? 백석은 뭘 얘기하고 싶다고?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거야. 우리 민족 공동체는 3개월 됐어? 신축 아파트야? 아니잖아. 그치? 진짜 대대손손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러한 문화를 즐기면서 이러한 전통을 누리면서 그렇게 끈끈이 이어온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공동체 그런 거잖아. 그래서 실 같은 봄비를 타는 듯한 여름 속을 봄, 여름, 들쿠레한 9, 10월 발바람 가을이야.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자 이거 중요하죠. 대대로 나뉘어 죽으며 죽으면 나뉘어. 나뉘어 죽으며 죽으면 나뉘어. 변용. 산문을 이렇게 쓰지 않죠. 나뉘어 죽으며 죽으면 나뉘어. 반복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과 변형. 이거 무슨 뜻이야? 대대로 나뉘어 죽으면 나뉘어. 뭐야? 그래.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이러면서 뭐야? 대대로 이어오는 오랜 공동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등덩에 한 바구니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수라는 것에 담겨있는 역사, 온기, 그지?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 전통 이런 것들을 진짜 끝나자.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국수 하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를 보는 거야. 삶과 역사, 공동체의 삶과 탄생과 죽음과 탄생과 대대로 이어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온기,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 타면서 어느 추운 겨울날 뭐야? 아베 앞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타고 오는 거. 국수. 반했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알겠니?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혹시 배웠니? 설화적 표현이라고 배웠니? 그런 표현 안 가르치셨니? 요 부분을 설화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설화적인 부분이 우리 아까 설화 배웠잖니? 이야기. 옛 이야기. 옛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잖아, 그치?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공동체야. 우리 오랫동안 국수를 나눠 먹었던 끈끈한 공동체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와.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것을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기려놨다는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게 말이 되니? 선조들의 이야기잖아. 곰의 잔등, 곰이 엎혔대 곰이. 완전 설화적이잖아, 그치? 옛날 이야기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기려놨다는 옛적 큰마니 할머니 또 그 집등생이 서서 자채기를 하면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할아버지. 뭐야 옛날에 그런 얘기잖아. 호랑이 담배 피고 막 이렇게 건너주면 안 잡아먹고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이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설화적 옛 이야기 같은. 근데 이것도 이런 말이 어렵단 말이야. 이런 방언이. 집등생이 서서 자채기를 하면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재채기했던 얘기야.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러브 위에서 돗자리 카페트 위에서 했던 얘기야 얘들아. 알겠니? 그거잖아. 그냥 식당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짜놓은 자리 위에서 재채기를 하는 산 너머까지 들였다는 전설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지. 알겠지? 그것도 같이 오는 거야.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계속 잔잔하게 들려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바뀌었어. 여기서 계속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그지? 이것은 무엇인가?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무엇인가? 뭐니? 질문과 답을 하는 거. 그치? 질문과 답을 하면서, 답을 했다고 하는데, 답을 다 한 건 아니니까, 질문을 반복했다고 할게요. 질문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확장해가고 있어.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보자.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반갑대. 첫째, 국주의 특성이 뭐예요? 희스모래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래. 색깔이 그렇잖아요. 부드럽죠. 따뜻해? 국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화려해? 수수하지. 슴슴해? 슴슴하다는 건 뭐야? 간이 세지가 않고, 그치? 슴슴하다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게 우리 표현은 자극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싱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담백한 맛이죠 사실. 그러면 이건 뭐의 특징이야? 네, 복수의 특징이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야? 우리 민족의 특성까지 들어가 있다. 우리 민족 스타일은 백이민족. 그치?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 진하지 않잖아. 뭐 개성도 강하지 않고 그냥 희스무리하고 수수하고 부드럽고 슴슴하고 이런 것들이 국수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 국수를 즐기던 우리 민족과 닮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는 어떤 감각적 의미를 통해서 국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밤에 쩌하니 익은 동티미 뭐가 동티미? 동치미 그렇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라는 건 고춧가루. 싱싱한 산권고기를 좋아한다. 누가? 정말? 끝까지 읽어봐. 그리고 담배 냄새, 탄소 냄새, 또 술고 삶는 술 냄새, 자욱한, 더욱한 산방에 절절거리는 아르곳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니까 이걸 좋아하는 애가 누구야? 이것이란 얘기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국수가 좋아한다는 거니까 이건 지금 어떤 표현일까요? 의인화죠, 의인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수랑 어울리는 애야. 국수랑 어울리는 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수가 동치미를 좋아하고 댕춧가루, 고춧가루를 너무 잘 어울리고 상공고기를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담배 냄새, 탄소 냄새 지금 뭐야 나열하고 있지? 무슨 냄새, 열거법입니다. 자, 뭐 만드는 곳이야 여기가? 국수 만드는 거. 국수 만드는 공간의 묘사예요. 이건 뭐 방 안에서 만들 수 있고요. 아래곳은 아래목이 어딘지 알죠? 방에서 제일 따뜻한데
저게 옛날에는 담배도 막 그냥 방 안에서 피우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 되게 충격적이지. 맨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공기가 깨끗해서 괜찮았나? 그냥 길에서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요. 가게 안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난 담배를 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금연 됐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한 번 뭐 이제 대학교 때 술자리 갔다 오잖아? 그러면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냄새가 당연히 나. 아무데서나 담배 피니까. 식초 냄새, 또 수육을 쌓는 냄새 상상해보세요. 시골에 혹시 부엌 가본 적 있어요? 시골 부엌? 막 이게 환기가 잘 되진 않잖아요. 아궁인데 막 그 냄새 있지. 그 막 수증기가 막 차있고 그런 냄새를 먹는 거예요. 자,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던 사람들과 살뜰함에 친한 이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고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것의 특징이지 다. 그지? 이거 다 특징 아니야? 그지없고 고담하고 끊임없이 담담하다는 뜻이고 고담은 소박한 무엇이냐고? 국수지. 아까 국수 플러스 뭐라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정리해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하나의 아련한 기억을 개성적이면서도 토속적인 언어로 그려내는으로써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과 소박한 정사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이게 정답이죠. 여기서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회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거를 떠올리고 제시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상황이 뭐예요? 정겨운 고향에 대한 추억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야? 그리움이야. 회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게 주제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연결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결국 주제로 이어진다는 걸 계속해서 이어서 가셔야 되고, 어떤 특징들, 어떤 표현상 특징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다른 시에서 표현상 특징들이 나왔을 때 그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숙지하는, 여러분이 사례를 모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열거법 오늘 여기 계속 나왔고 의인법도 나왔고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열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표현상 특징을. 그죠? 고2인데 내가 이거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고2 제발, 아시겠죠? 이러다가 나중에 고2 애들도 집에 가기 3분 전에 테스트하는 거 하게 될지도 몰라요. 구하할 수도 있어요. 자, 국수를 가리키는 대상은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 이거는. 아무튼 지금 시험범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완전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반가운 것,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오늘 저와 함께하는 것, 선조들의 이야기가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조용한 마을과 이 사람들의 살뜰함과 친한 것, 고담하고 소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뭐 할머니 곰내 옆에 있고 뭐 재채기하면 이웃 마을까지 들리고 뭐 그거 있죠? 정겨웠던 마을의 공동체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싶은 거고, 꿈이 없고 소박한 우리 민족의 신성을 드러내는 소재다, 닮아있는 소재다. 자,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뭐 온다, 계속 온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 이 백석시의 음식물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함께 읽으면 좋은 게 여운한 골족, 이게 백석의 공동체적 삶모습을 담고 있는 건데, 여운한 골족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정겨움을 형상화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국수를 소재로 했다면 이거는 뭐냐면 명절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상상활동의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니고요. 보지하는 대상 아니고요. 과거의 경우 비판적 태도 아니고요. 추억을 통해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가 가장 맞겠죠. 현재 처지가 행복하면 그리워하지 않죠. 굳이. 그때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추억하는 거예요. 자, 이 시에 나타난 전경을 3번으로 바꿔봤어요. 아이들은 국수에 넣은 꽁을 잡겠다고 꽁사냥하고요. 엄마는 김치 갔다 오고요. 그죠? 분투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잘 봐, 얘들아. 이걸 이렇게 3번으로 표현하니까 뭐야? 형상화가 덜 되지, 확실히.
동치미 국물에 고춧가루를 넣고 산고기를 얹은 국수 한 사발이 준비되면 국수 냄새가 퍼지고 삿방 아랫목에 상이 펴진다. 그리고 한방눈이 쌓이는 겨울 아버지와 아들은 국수 사발 앞에 놓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 어디가 틀렸지? 여기서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표현 없고 얘가 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조상을 말하고 조상.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어. 답이 5번입니다. 자, 답 볼게요. A는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오는 것이다. A.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음식을 알 수 있군. B에서 하자는 국수를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반감과. C는 국수의 모양과 맛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맞죠? D는 평범한 음식 같지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아니야. 평범한 음식이야. 당장 우리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지금까지도. 자, E는 국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국수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 많고 소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뭐라고요? 사회문학적 맥락을 고려하는 이때 국수의 역할이 뭐예요? 뭐가 될 수 있어요? 국수라는 건 단순한 음식인가? 뭐지? 국수 자체를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먹는 우리 민족의 전통.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대감. 이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서술형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하면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학교 시험 당연히 학교 수업 당연히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제가 나눠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자기가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드릴 건데 그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가 문제들은 하나씩 다 사실 거죠? 샀어요? 평가 문제 어떤 거 했어요? 저희 객관은 그걸로 문제 샀죠. 그걸로 연습을 일단 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게 숙제예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그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럼 그거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해요? 안 하면 어떡할래? 안 하면 뭐 해줄래? 내가. 해주긴 뭐 해줘요? 이런 거.